네, 30일 글로벌 마감 상황 전해드리겠습니다. 이번 주 마지막 월요일이었죠. 뉴욕 증시의 분위기 상당히 좋았습니다. 첫 거래일부터 기분 좋은 출발을 하고 있는데요. M&A 호재와 더불어서 앞서 들으셨다시피 중국 모멘텀이 이날 증시의 호재로 반영됐습니다. 마감가 확인해 보시죠. 다우지수와 S&P 500 지수, 나스닥 지수 모두 지난주 내내 부진했었는데요. 이날 일제히 1% 이상의 강세를 보여줬습니다. 다우지수부터 하나씩 확인하겠습니다. 다우지수 일중 그래프 보시면요. 개장 초반부터 상승폭을 크게 키우면서 오후장까지 내내 고점 부근에서의 상승 랠리가 이어졌습니다. 이날 18,000선을 장중에 터치하는 양상이 이어지기도 했는데요. 개장 초반에는 지표들이 많이 발표가 됐습니다. 개장 전에 발표됐었던 2월 가계 소비 지출이 석 달 만에 증가세로 돌아섰습니다. 물론 예상치는 밑도른 결과였었지만 석 달 만에 증가세로 바뀐 점에 시장은 주목하는 양상이 이어졌었고요. 이와 함께 장중에 또 발표됐었던 2월 잠정 주택 판매 지수도 2013년 6월 이후로 최고치를 기록하면서 호조를 보여냈습니다. 하지만 지표 자체가 지수의 큰 방향성을 잡지는 못했습니다. 이날 오히려 전반적으로 긍정적인 영향을 불어넣었던 것이 전날 중국 증시의 급등 랠리였습니다. 전날 상해 증시는 2.6% 강세 흐름 나타냈었고요. 전날엔 또 호재가 있었었죠. 인민은행장이 중국의 디플레를 주시하고 있다면서 추가적인 부양 정책에 대한 기대감을 시사했습니다. 이 같은 영향에 따라서 뉴욕 증시 분위기 상당히 좋았었는데요. 개별적인 모멘텀으로는 종목별로 M&A 호재가 있었던 점도 종목의 상승폭을 키우는 양상이 이어졌습니다. 이날 종가상으로 1.5% 오르면서 17,976포인트 선 기록했습니다. S&P 500 지수 확인하겠습니다. 역시 같은 양상을 보여줬었고요. 오후장으로 갈수록 고점 부근에서 거래를 마친 양상이 이어졌습니다. 전반적으로 섹터 분위기 좋았습니다. 전 업종이 1% 이상의 강세를 보인 가운데서 이날 특히나 에너지와 금융 섹터가 가장 큰 폭으로 상승하면서 지수 상승을 견인했습니다. 2,086포인트 선 종가 썼고요. 마지막으로 나스닥 지수 확인하겠습니다. 이날 나스닥 지수 내에서는 바이오주의 M&A 소식이 가장 큰 호재로 반영이 됐었고요. 애플과 테슬라 모터스 등 나스닥 내에 있는 대장주들의 상승폭이 컸던 점도 지수를 견인하는 역할을 했습니다. 오후장에서는 고점 부근에서 거래를 마쳤고요. 다시금 5,000선 가까이 올라서는 양상입니다. 4,947포인트 선 종가를 형성했습니다. 보신 것처럼 지난주에 부진을 딛고 이번 주 첫 거래일부터 기분 좋은 출발을 하고 있습니다. 새로운 호재의 지수는 방향성을 잡는 모습인데요. 뉴욕 증시에 영향을 미쳤던 이슈들 다시 한번 확인하겠습니다. 우성문 기자. 네, 해외 주요 소식들 외신 통해 함께 살펴보겠습니다. 앞서 들으신 것처럼 전날 중국 증시 급등했다는 소식이 전해지면서 뉴욕 증시에도 훈풍으로 작용하는 모습이었는데요. 추가 부양책에 대한 기대감이 커지고 있기 때문입니다. 자세한 소식 월스트리트 저널 통해 함께 살펴보겠습니다. China shares surge on easing hopes. 현지 시간으로 어제 월스트리트 저널에 따르면 전날 중국 증시는 부양책에 대한 기대감으로 급등을 했는데요. 실제로 이날 상해 증시는 2.6% 가까이 급등하면서 7년 만에 최고치를 기록하는 모습이었습니다. 상해 증시는 최근 15거래일 중 단 하루를 빼고 매일 오르면서 3월 한 달 동안 15% 가까운 상승세를 나타냈는데요. 특히 전날 저우샤오찬 중국 인민은행장이 이 추가 부양책에 대한 기대감을 불러일으키는 발언을 했습니다. 다우스 포럼에서 이 저우샤오찬 중국 인민은행장은 중국도 인플레이션이 둔화하고 있다며 더 나빠져 디플레이션으로 이어질지 주시해야 한다라는 발언을 했는데요. 전문가들은 이와 같은 발언에 대해서 작년 11월 이후 금리를 두 차례나 전격 인하했던 인민은행이 추가적인 대책을 내놓을 수 있다며 기대감을 내비쳤습니다. 이와 함께 시진핑 국가주석의 신경제 구상이죠. 이 육상과 해상 실크로드를 뜻하는 1대1로에 대한 기대감 역시 중국 증시를 끌어올리고 있는데요. 월스트리트 저널이 인터뷰한 전문가들은 중국 증시 상승폭이 예상보다 크다면서 앞으로 정책 완화가 더 기대된다고 전망했습니다. 이와 같은 글로벌 부양 소식들이 뉴욕 증시에도 호재가 되고 있다는 평가입니다. 네, 다음 소식 살펴보겠습니다. 이날 주택 지표가 호조를 나타내면서 증시 상승을 돕는 모습이었는데요. 미국의 잠정주택 판매가 2013년 6월 이후 최고치를 기록했다는 소식입니다. 포브스 통해 좀 더 자세히 살펴보시죠. February's pending home sales hit highest level since June 2013. 현지 시간으로 어제 포브스에 따르면 미국 부동산 중개인 협회 NAR은
2월 잠정주택 판매 지수가 전월 대비 3.1% 증가한 106.9를 기록했다고 밝혔습니다. 이와 같은 수치는 전문가 예상이었던 0.4% 증가를 큰 폭으로 웃도는 것이었는데요. 또한 20개월 만에 최고치를 기록을 했습니다. 또한 2월 잠정주택 판매는 지난해 같은 기간과 비교해서도 12% 증가하는 양호한 모습을 보였는데요. 지역별로 살펴보면요. 중서부와 서부 지역 판매가 크게 증가하면서 전반적인 잠정주택 판매 증가를 이끌었고요. 반면에 북동부와 남부는 감소하는 모습이 나타났습니다. 이 잠정주택 판매는 주택 매매 계약에 서명은 했지만 거래가 완료되지 않은 계약 건수를 집계하는 것인데요. 이후 계약이 종결되면 기존 주택 매매로 집계되게 됩니다. 따라서 잠정주택 판매는 미국 주택시장의 선행지수로 여겨지는 지표인데요. 로렌스 윤 NAR 수석 이코노미스트는 지난달 잠정주택 판매 지수가 견고한 상승세를 나타냈다며 지속적인 노동시장 개선과 낮은 모기지 금리가 긍정적인 영향을 미쳤다고 평가했습니다. 해외 주요 소식 외신 통해 함께 살펴봤습니다. 네, 자 이렇게 지수별 흐름과 그에 따른 외신 소식 저희가 살펴봤고요. 자 그러면 지수 내 구성 종목들, 개별 종목, 주요 종목 마감 상황은 어떻게 마감이 되는지 자세히 좀 살펴보도록 하고 이에 따른 외신 소식도 같이 좀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다시 시황센터로 남깁니다. 어이즈 앵커 우성 기자 계속해서 전해주시죠. 네, 30개 구성 종목 가운데서 28개 종목이 오르면서 상승이 우세했던 하루였습니다. 28개 종목, IT 몇몇 종목을 제외하고는 대체로 올랐는데요. 보잉과 애플, 유나이티드 헬스그룹, 쉐브론 텍사코, 엑손모빌 등 28개 종목, 항공제조업체와 의료서비스, 에너지 등 금융주까지 일제히 좀 좋은 양상이 이어졌고요. 전날 급등했었던 인텔, 마이크로소프트, IT주에 대한 차익 실현 매물이 쏟아졌습니다. 2개 종목만이 내렸습니다. 상승률 상위 종목 다시 한번 확인하겠습니다. 이날 대체로 오름 시세를 보여줬었고 상승 종목들의 상승폭도 상당히 컸습니다. 보잉과 애플, 유나이티드 헬스그룹, 쉐브론 텍사코, 엑손모빌, JP 모건 체이스까지 일제히 2% 이상의 강세를 보여줬었는데요. 그 가운데서 유나이티드 헬스그룹 같은 경우에는 M&A 소식이 있었습니다. 유나이티드 헬스그룹은 약국의 수익관리 서비스 업체죠. 카타마란을 인수하기로 했다는 소식이 호재로 반영됐습니다. 이날 장에서 2.5% 강세를 보였었고 피인수 기업인 카타마란 역시 23%의 급등 양상이 이어졌습니다. 쉐브론 텍사코의 경우에는 지분의 50%를 호주에 기반하고 있는 그 합작사 칼텍스에 매각하기로 했다는 소식이 전해졌었고요. 재무구조 개선 기대감에 따라서 역시 2.5% 상승폭을 키웠습니다. S&P 500 섹터 내의 업종별 흐름 살펴보겠습니다. 이날 국제유가 하락에도 불구하고 쉐브론의 재무구조, 이 구조조정 소식이 반영이 되면서 호재로 작용하는 모습이었는데요. 에너지 섹터가 2% 이상의 강세 흐름을 보여줬었고요. 그 뒤를 이어서 금융섹터 그리고 산업재 섹터까지 강세 흐름 나타났습니다. 전 섹터가 오름 시세를 보여줬습니다. 특징주 확인하겠습니다. 나스닥 지수 내에서 큰 폭의 오름 시세를 보였던 테슬라 모터스입니다. 테슬라 모터스의 CEO 앨런 머스크가 이날 트위터에 다음 달 4월 30일에 새로운 신제품을 공개하겠다고 말했습니다. 여기에 더불어서 또 그 신제품은 전기차가 아닐 것이라는 힌트를 제공하면서 기대감이 증폭되는 모습 나타났고요. 이날 정규장에서 3% 이상의 강세 흐름을 나타났습니다. 장중에 앨런 머스크의 트위터를 통해서 장중 상승 전환하면서 상승폭을 키웠고요. 190달러 선을 지지했습니다. 특징주 하나 더 확인하겠습니다. 이날 바이오주 M&A 소식이 여럿 있었습니다. 전날 IT주 M&A 소식에 이어서 이날은 바이오주에 대한 합병 소식이 많았었는데요. 그 가운데서 호라이존 파마스티컬이 바이오주인 이 하이페리온 테라퓨틱스를 인수한다는 소식이 또 호재로 반영이 됐습니다. 사업 포트폴리오 확장에 대한 기대감이 반영됐고요. 호라이즌 주가가 18% 급등 양상 이어졌습니다. 보신 것처럼 개별적인 종목 소식도 상당히 많았습니다. 특히나 바이오주의 강세, 에너지주의 강세가 이날 두드러진 모습이었는데요. 특징주 다시 한번 확인하겠습니다. 우성문 기자. 네, 종목 주요 소식 외신 통해 함께 살펴보겠습니다. 앞서 들으신 것처럼 이날 바이오 제약주에서 큼직큼직한 M&A 소식이 들리면서 증시를 끌어올리는 모습이었는데요. 미국의 헬스케어 업체 유나이티드 헬스그룹이 약국 수익 관리 그룹인 카타마란을 인수한다고 밝혔습니다. 자세한 소식 월스트리트 저널 통해 함께 살펴보시죠. United Health to buy Catamaran for $12.8 billion in cash.
현지 시간으로 어제 월스트리트 저널에 따르면 유나이티드 헬스는 카타마란을 128억 달러의 현금으로 인수한다고 밝혔는데요. 이 구체적인 인수를 살펴보면요. 유나이티드 헬스는 카타마란에 주당 61.50달러를 지급하겠다는 계획입니다. 이와 같은 금액은 지난 금요일 이 카타마란의 마감가인 48달러 32센트에서 27%의 프리미엄을 더 얹어서 주는 것인데요. 이번 인수로 카타마란은 유나이티드 헬스그룹의 자회사인 옴텀 RX에 소속되게 됩니다. 카타마란은 미국에서 네 번째로 큰 약국 수익 관리 서비스 업체인데요. 약국 수익 관리 서비스 업체란 제약회사와 약국 사이에서 가격 협상을 도와주는 업체를 뜻합니다. 따라서 월스트리트 저널은 이번 인수로 현재 유나이티드 헬스가 최첨단 약품에 너무 많은 비용을 들이고 있다는 우려감이 커지고 있는 가운데 약국 수익 관리 비즈니스가 강화된다면 이러한 우려감은 사라질 수 있을 것이라며 기대감을 내비쳤는데요. 이 소식에 뉴욕 증시에서 유나이티드 헬스그룹의 주가는 2.53% 올랐고요. 카타마란의 주가는 23.82% 폭등했습니다. 네, 다음 종목 살펴보겠습니다. 이날 바이오주에서도 큰 인수합병 소식이 있었는데요. 호라이존 파마스티컬이 바이오 업체인 하이페리온 테라퓨틱스를 인수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이 소식 역시 월스트리트 저널 통해 좀 더 자세히 살펴보겠습니다. Horizon Pharma to buy Hyperion Therapeutics. 현지 시간으로 어제 월스트리트 저널에 따르면 호라이존은 이 바이오 업체인 하이페리온을 9억 5,570만 달러의 현금으로 인수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이번 인수도 이 자세한 내용 살펴보면요. 호라이존은 하이페리온에 주당 46달러를 지급하게 되는데요. 지난 금요일 하이페리온 마감가인 42.74센트에 7.6%의 프리미엄을 더 얹어서 주는 것입니다. 이번 인수합병으로 2016년 이 호라이존의 순이익이 1억 달러 정도 더 늘어날 수 있을 것이라고 호라이존은 짐작을 했는데요. 월스트리트 저널은 이번 딜에 대해서 호라이존이 하이페리온 인수를 통해 의약품 포트폴리오를 확장시키려는 계획이라고 평가했습니다. 티모티 월버트 호라이존 최고 경영자는 이번 인수는 우리의 상품 포트폴리오를 다양화시킬 뿐 아니라 희귀병 치료에 대한 가능성 또한 넓혀줄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이 소식에 뉴욕 증시에서 호라이존 파마스티컬의 주가는 18.20% 급등했습니다. 종목 주요 소식 외신 통해 함께 살펴봤습니다. 네, 자 이렇게 종목 주요 소식들 좀 살펴봤고요. 유럽 증시 마감 상황 또 어떻게 마감이 됐는지 또 상품 환율 채권 시장 아울러 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 부분은 어이지 앵커가 전해드립니다. 네, 앞서 마감 유럽 증시도 상당히 분위기 좋았습니다. 미국과 중국의 중앙은행 경기 부양 신호로 상승하는 모습이었는데요. 주요국 증시 확인하겠습니다. 런던 푸치백 지수가 이날 0.53% 올랐습니다. 독일 닥스 지수가 1.8% 강한 상승세를 보여줬었고요. 프랑스 카크 지수도 0.98% 올랐습니다. 이어서 상품 시장입니다. 국제유가는 내렸습니다. 이란의 핵 협상 타결, 이제 종료 시한을 앞두고서 매도세가 강했었고요. 배럴당 0.4% 추가적으로 내리면서 48달러 68센트의 종가를 썼습니다. 금값도 소폭 내렸습니다. 이날 달러 강세 영향이 다시금 두드러지면서 1.3% 내렸고요. 1,884달러 선 기록했습니다. 곡물 가격 엇갈렸던 가운데 옥수수 가격은 소폭 올랐습니다. 이어서 주요 지수 확인하겠습니다. 반도체 종목들이 오름 시세를 보여줬었는데요. 필라델피아 반도체 지수가 추가적으로 1.3% 오르면서 700포인트 선을 회복했고요. 공포지수인 빅스 지수는 3.7% 내렸습니다. BDI 발틱 운임 지수가 반등했는데요. 599포인트 선 기록했습니다. 마지막으로 외환 채권 시장 점검하겠습니다. 어제 서울 외환시장에서 원달러 환율은 올랐습니다. 이날은 수출업체 내고 물량에도 불구하고 1,100원 선에서 당국 개입 의지가 강하게 돋보이면서 저점에 대한 매수세가 쏟아졌습니다. 1원 60전 오르면서 1,104원 90전을 기록했고요. 이날 달러 강세 영향 다시 한번 두드러지면서 달러 인덱스는 0.8% 올랐습니다. 마지막으로 뉴욕 채권 시장에서 미국채 10년물 금리는 1.95%를 기록했습니다. 지금까지 월요일 글로벌 동향이었습니다. 네, 자 이렇게 월요일에 글로벌 동향 저희가 쭉 살펴봤습니다. 전체적으로 좀 오늘 뉴욕 증시와 뭐 중국 증시 상당히 좀 좋은 소식들이 들리고 있기 때문에 이런 부분이 좀 긍정적으로 우리 증시에 좀 영향을 미치지 않을까 이런 조심스러운 기대감을 좀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저녁에는 또 비 소식이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 출근길에 우산 좀 챙기셔야 될 것 같습니다. 자, 통화통화이슈 1부 순서 여기서 마무리 짓도록 하고요. 저희 잠시 후에 2부에서 다시 뵙도록 하겠습니다.